암이라는 그 존재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? 우리 지난주에 첫그 방송은 도대체 왜 암을 공부해야 되는가? 이게 복잡하고 또 의사들도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이 암을 왜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암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. 어, 이렇게 보통 할아버지, 엄마, 아빠, 그리고 자녀, 이 3세대가 같이 있다면 우리가 암이 걸릴 확률, 이 3세대, 할아버지, 할머니가 걸리는 암 다르고, 아빠, 엄마가 걸리는 암 다르고, 요새는 20대, 30대 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. 그 전에 저희 세대에서 20대, 30대가 암 걸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, 요즘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남자들 같으면은 거의 한 40%, 39%죠. 여자들은 33.9%. 이게 평생에 한 번은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암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흔하다. 남녀 합하면 37%가 평생에 한 번은 걸린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치명적이다. 암 치료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3기, 4기 이렇게 돼서 그 암이 발생할 때는 여전히 암은 어려운 병인 건 맞습니다. 치명적이기 때문에. 아주 흔한데 치명적이죠?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공부를 해봐도 대책이 없다 그러면 안 될 텐데 예방이 가능합니다. 우리가 생활 습관만으로도 한 70% 가까이는 예방이 가능하다.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암이 걸리고 수술을 받거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이라도 지금 우리가 암을 함께 공부하면 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암을 공부해야 된다. 지난주 요약이고요. 우리 10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, 암이 도대체 뭐고, 암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크게 암이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암의 원인은 뭔지, 그리고 여기 부제가 있죠, 부제. 암은 대사질환이다. 그러면 대사증후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, 그 대사증후군이 어떻게 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. 맨 마지막에는 유방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이 점막에 생긴 암 같죠? 위암 같기도 하고 대장암 같기도 해요. 도대체 이 암이라는 그 존재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? 이제까지는 대부분 암은 유전자가 변형되는 병이다. 그 유전자의 문제다. 이렇게 봤죠. 그런데 유전자라면 여기 세포핵에도 유전자가 있고요. 여기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있어요. 이것이 가장 큰 암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암세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도 없이 계속 자라는 그런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이런 세포 분열을 하다가 한 5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. 스스로 없어진다는 겁니다.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요. 끝도 없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. 또 특징이 정상적인 세포는 이웃이 옆에 있으면 여기 세포벽, 세포막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일정한 영역을 서로 존중을 해줘요. 암세포는 그런 거 없습니다. 마구잡이로 주변을 침범하면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 암세포입니다. 그 암세포는 이게 세포 분열이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. 숙주,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계속 분열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부제로 암, 끝없는 욕망 이렇게 붙였어요. 정상세포는 이렇게 그 세포를 배양하는 접시에다가 놔두면 한층 딱 생기고 나면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아요. 서로 일정한 간격을 지켜가면서 자라고
일정하게 자랐다면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아요. 근데 세포는, 암세포는 끝도 없이 계속 막 자랍니다. 그러니까 암세포는 덩어리가 지는 거죠. 덩어리가. 자, 이렇게 계속 자라려면 우리가 이 생명 복제의 기초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, 이게 염색체죠. 염색체 안에 보면 여기 이중 나선 구조로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. 그 중간에 있는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하고, 어쨌든 이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돌돌돌돌 말려서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이 바로 염색체예요. 근데 이 염색체의 끝에 보면은 이 세포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염색체가 있는데, 어쨌든 이 염색체의 끝에 보면은 요 끝 말단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. 텔로미어. 이거는 비유하자면 왜 운동화 끈 끝에 보면은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 놓은 거 있죠? 그런 것 같은 거예요. 요 끝에 말단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을 2번, 3번, 4번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텔로미어 길이가 자꾸 짧아집니다. 그러니까 일정하게 보통 한 50번 전후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텔로미어가 이제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는데, 텔로미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? 아까 그 DNA가 우리 생명 복제에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. 마치 장난감 사면 이 조립 방법, 사용 설명서 이런 것이 DNA라고 치면, 요런 그 사용 설명서나 조립 방법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접어서 위에 커버를 씌워 놓은 것과 똑같아요. 텔로미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, 반복하면 할수록, 복제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이 커버가 닳아서 이 본래 내용물,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이 설명서가 자꾸 찢어지거나 닳아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너무 닳게 되면 제대로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그 다음번에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뭐 이상한 것들이 가끔 나오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돌연변이나 또 이상세포 이런 걸로 나오게 됩니다. 텔로미어는 그런 거 생기지 말라고 한 건데, 자연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고 닳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. 현상이에요. 자, 그래서 몇 가지 알아볼 단어가, 우리가 흔히 혹이라고도 하죠. 혹. 근데 이거는 이제 의학 용어는 아니고 종양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데요. 종양이라는 것은 아까 계속 자꾸 자란다고 했죠. 그 옆으로 퍼져나가고 또 정상세포처럼 일정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막 이것도 자라고 저것도 자라고 막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쨌든 자기 자리를 딱 지키지 않고 막 계속 증식하는 거, 그런 것들을 종양이라고 하고요. 그 종양 안에 암이 있는 겁니다. 종양 중에서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, 양성 종양은 암이라고 하지 않아요. 악성 종양만 암이라고 합니다. 양성 종양은 대표적으로 지방이 덩어리가 좀 지어 있으면 지방종, 근육이 덩어리져 있으면 근육종, 또 섬유세포가 덩어리져 있으면 섬유종, 또 신경세포가 덩어리져 있으면 신경종, 뭐 이렇게 부릅니다. 주로 종자가 붙은 거는 다 양성종양이에요. 양성종양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. 그것만 딱 잘라내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근데 악성종양은 말 그대로 악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.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, 또 너무 잘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악성종양의 특징입니다. 자, 이때 분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신경은 신경으로만 쭉 자라야 되는데, 신경 안에 신경세포 말고 뭐 이상한 다른 게 막 있어. 그래서 분화가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성장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. 일정하게 자라다가 신호를 받아가면서 더 이상은 자라지 마, 요만큼만 자라 하는 조절을 받아야 되는데,
암세포는 그런 조절을 잘 받지 않아요. 그리고 또 너무 잘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, 주변으로 자꾸 침투합니다. 자, 옆집을 자꾸 침범한다는 것이에요. 이웃들을 자꾸 침범해서 이웃 담장을 자꾸 넘어가는 특징이 있고요. 또 멀리까지 또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. 이런 것을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암은 크게 조절을 잘 받지 않고 지 맘대로 퍼져나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건 뭐 자세하게 이거 그 구분을 해놨는데 이런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. 어쨌든 양성종양은 수술을 잘 하지 않지만 또 뭐 꼭 필요하면 덩어리 져서 보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요.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재발이 없습니다. 그런데 악성종양은 수술을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예후가, 양성종양은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죠. 근데 악성종양은 그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또 암 크기에 따라서 진짜 치명적이기도 하죠. 자, 두 번째, 암의 원인. 오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. 암의 원인을 알아야지 예방을 할 거 아닙니까? 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